여러분, 투기 거품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사건을 생각하실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품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41년에 찰스 맥케이라는 작가가 17세기 네덜란드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귀족부터 굴뚝 청소부까지 정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튤립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 책을 보면요. 이건 나라 전체가 꽃 하나에 완전히 미쳐 돌아갔다고 할 정도예요. 네, 바로 그 유명한 튤립 투기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 나라가 튤립 뿌리 하나에 열광했다는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정말 재밌지 않나요?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풍자화인데요. 자세히 보면 원숭이들이 튤립을 거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거죠. 맥케이가 말했던 그 광기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꽃 하나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알거지가 되거나 그랬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5천 길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637년 투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희귀한 튤립불이 딱 하나의 가격이었어요. 이게 당시 암스테르담의 아주 멋진 저택 한 채 값이랑 맞먹는 돈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이 안 가죠? 자, 그런데 이런 잔치는 영원할 수 없겠죠. 거품이 펑 하고 터지자 맥케이는 그야말로 대재앙이 닥쳤다고 썼어요. 네덜란드 경제는 완전히 박살나고 잘 나가던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수많은 가정이 파산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튤립 버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절대 투기에 빠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극적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전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그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고 튤립 거래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앤 골디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수년간 옛날 네덜란드 기록을 샅샅이 뒤졌는데 결론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튤립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다. 경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럼 신화랑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신화에서는 온 국민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현실은요? 그냥 돈 좀 있는 상인 몇백 명이 참여한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경제가 붕괴했다? 아니요, 전혀요. 앤골드가 교수가 기록을 다 뒤져봤는데 파산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찾았대요. 그럼 그 유명한 이야기는 다 뭐냐고요? 알고 보니 그게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냥 당시 사회를 비판하던 풍자 소설 같은 거 같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뭐가 붕괴했다는 걸까요?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진 거였어요. 나 이 돈 주고는 못 사 하면서 계약을 어기는 사람들이 속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키면서 생긴 일종의 사회적, 문화적 충격에 가까웠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튤립 투기는 사실 과장된 이야기였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 작은 사건 속에 담긴 인간의 투기 심리. 바로 그게 나중에 진짜 엄청난 재앙들의 예고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패턴이 반복되는지 한번 보시죠. 1637년 튤립 거품,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93년 철도 공황, 1929년 대공황. 보세요. 스케일은 점점 커지지만 뭔가 비슷한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작은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화재로 번져가는지 보여주는 타임라인입니다. 이제 무대를 옮겨서 19세기 후반 미국으로 가볼게요. 이 시대를 도금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겉은 번쩍번쩍하지만 속은 고마 있었다는 뜻이죠. 규제는 거의 없고 거대 기업들이 돈으로 정치를 주무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강도귀족이라고 불리는 산업 자본가들이었죠. 결국 1893년에 일이 터집니다. 바로 철도 때문이었어요. 당시엔 철도가 최첨단 기술이었거든요. 너도 나도 철도에 투자하면서 거품이 엄청나게 꼈고 그게 터지면서 진짜 경제 공황이 온 겁니다. 주요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주식시장은 붕괴하고 실업률이 무려 19%까지 치솟았어요. 이건 튤립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재앙이었죠.
이 만평 한 장이 당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저기 뒤에 거인들처럼 그려진 게 바로 독점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작게 앉아있는 게 상원의원들이죠. 누가 진짜 보스인지 딱 보이지 않으세요? 정치가 기업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꼬집은 겁니다. 그리고 불과 36년 뒤, 이 패턴은 또다시,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규모로 반복됩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건이죠. 이 숫자들이 바로 대공황의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공업 생산, 세계 무역, 국민 소득 전부 반토막이 났어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이건 그냥 경제가 좀 나빠진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그냥 멈춰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죠. 자, 튤립 스나부터 진짜 재앙이었던 대공황까지 훑어봤는데요. 그럼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튤립 투기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꽃 하나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는 이 작고 재미있는 신화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똑같은 탐욕과 투기 심리가 만들어낸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파괴적인 진짜 재앙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작은 이야기가 더 큰 진실을 가려버린 셈이죠. 결국 수백 년이 지나도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다음 거품은 지금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